예, 안녕하세요. 노친구입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이제 그냥 편하게 영상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제 채널은 음성밖에 없긴 하지만, 유튜브에 올라가는 건 다 영상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냥 다 영상이라고 하기로 저 스스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쨌든, 금토일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고향에 좀 내려갔다 오느라고, 저는 무조건 지금 제 채널에서 올리는 영상들은 제가 사용하는 PC, 데스크탑을 이용해서만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냥 놨습니다. 어차피 제 채널이니까.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릴 거예요. 바로 직전 영상에서, 매일 쥐어짜서 하루에 하나씩 올린다고 했는데, 하루에 하나씩 쥐어짜서 올리는 것보다 고향에 내려갔다 와서 이제 부모님 얼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3일은 쉬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또 오늘의 할 얘기를 시작을 해야죠. 마침 이제 오늘 한 주 시작이 되면서 이제 출근해서 오늘 일을 막 하면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의 채널의 열혈 청취자분께서 또 떡밥을 하나 주셔가지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한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번에 할 얘기는 이번에 한동훈하고 이재명하고 또 만났었잖아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가지고 이제 뉴스에서 하도 떠들다 보니까 우리 이제 열혈 청취자분께서 또 그게 좀 궁금했는지 좀 한번 떠들어 봐라. 또 영상 한번 올려 달라라고 얘기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또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갖고 있는 저만의 주관이 있어서 한번 또 열심히 두서 없이 아무 말 대잔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이라고 하면은 일단 그 특검법 앞에 최상병이 무엇인지 이제 무엇인지라는 이 물건에 대한 대명사로 참 지칭하기에도 좀 죄송스러운 어떤 한 인물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작년 2023년 7월 달에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사건은 제가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이면 보통 대한민국이 여름이 6월쯤에 이제 6월 말에서 슬슬 장마가 시작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돼서 7월, 8월까지 여름이 이어지고 9월 달에 슬슬 가을을 맞이하잖아요. 그런 한창 장마가 한창이던 7월 달에 이제 해병대에서도 이제 대민 지원 홍수나 장마 피해를 입은 대민 지원 측면에서 이제 해병대 병력들이 투입이 되는데 그때 7월 달에 최숙은 사망 당시에는 일병이었죠. 이제 보통 이제 사망 이후에 이제 작전 중 순직이 인정되어 가지고 1, 2급 특진 추서가 인정되어서 이제 상병으로 현재 이렇게 그렇게 순직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항상 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외부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국군 장병, 육해공 포함해서 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최숙은 상병 이 분께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 개요를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특검법을 얘기하기 전에 해당 대민 지원 과정 중에 이게 무슨 대민 지원 과정이었냐면은 장마 피해로 인해서 민간인 한 분이 이제 실종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해병대 측에서 이제 수색 작전을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색 작전 중에 원래 다들 아시잖아요. 이 장마철에 물살이 불어난 개울들은 평소의 유속과 달라서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충분한 안전 장비와 이제 그런 거를 갖추고 이제 어떤 개울이나 계곡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군인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장마철에
아무리 집 앞에 시냇물 졸졸 흐르고 있던 게 평소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장마철에 그 물이 불어났으면은 진짜 그 함부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장 상황이.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그 책임 소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최상병 특검법의 핵심 그 중심에 있는 그 피의자 신분인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해병대 제가 죄송한 저기 사건에 대해서 이 정확한 해병대 몇 사단인지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좀 약간 염치가 없는데, 근데 뭐 몇 사단인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건 개요와 그 책임자 인물을 알고 있다는 거, 그걸로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임성근 사단장이 해당 작전의 총 책임자였어요. 왜냐면은 최종 지휘관이니까. 근데 이제 그 보통 이제 대략적으로 원래 사단장 이라는 그 장성급 지휘관들은 이런 대민 지원 작전이 있으면 그러니까 되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밑그림 정도만 그려주고, 보통은 밑에 이제 부하들 기타 이제 지휘 라인 따라서 이제 장교급들이 세부적인 디테일을 짜고, 보통은 위관급이라 하면 이제 중대장급들, 이제 중대장, 소대장들이 현장에서 이제 같이 구르면서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작전을 진행을 하기 마련이죠. 이게 뭐 대민 지원이든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 상황이나 전쟁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뭐 실제로 뭐 전투를 수행을 하든, 군대라는 조직은 그렇잖아요. 장군들은 큰 밑그림, 청사진을 그리고 영관급들이 약간 디테일하게 채우고, 위관급들이 이제 현장에서 구르면서 이제 병력을 지휘를 하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런데,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면은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게 그 임성근 사단장이 대민 지원 작전인 만큼 그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그림을 굉장히 중시한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정황을 봤을 때,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한 게 맞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에 그때 시간대에 따라서 이제 분명히 현장에 있었다라는 그런 뭐 이렇게 자료도 있고, 뭐 임성근 사단장 측은 당시 상황 그 최수근 상병이 사망하던 그 당시에는 현장에 없었다라고 뭐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현장에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히 팩트로 드러난 자료들 중에는 실시간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고를 받았다고 해요. 현장에서 이제 그 민간인 실종 사건을 이제 수색하는 장병들이 복장이 통일돼 있지 않아서 통일을 시켜야 된다라는 지시를 했다는 자료가 분명히 있고, 기타 등등 이게 보면은 장성급답지 않게 현장 상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시를 했다. 물론 장성이라고 해서 그 현장에서 작전을 직접 몸으로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관찰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그게 작전의 성공이나 또는 그 장병들의 개개인 컨디션 같은 거를 고려해서 그렇게 현장을 살펴본다면은 굉장히 훌륭한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임성근 사단장의 행동은 그런 장병의 안전이나 작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현장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대민 지원 작전을 통해서 이런 그 해당 부대의 그 홍보 효과를 굉장히 누렸던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잖아요? 장병의 그 복장 통일성을 강조하거나 뭐 사진 구도 뭐 이런 거에 집착을 하는 거 보면은 작전 수행의 결과물이나 장병들의 안전을 신경 썼다고 보기에는 그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장병의 복장 통일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 장병들이 구명조끼나 아니면은 이제 그 보통 이제 유속이 센 물가 또는 물속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개개인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구명 로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챙기지를 않았어요. 그런 것을 챙긴 정황이 없습니다.
어쨌든 결국 최수근 상병은 작전 중에 유속에 쓸려서 휩쓸려 그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을 하게 된 건데 임성근 사단장이 그거를 신경 썼다는 정황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나는 전체적으로 작전에 이제 입안을 하거나 밑그림 청사진을 그리는 장성에 위치고 이런 장병들의 안전을 챙기는 거는 현장 지휘관들의 몫이 아니겠느냐. 내가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챙길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통상적인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냥 말 그대로 장성급들은 어떤 작전이나 이런 걸 밑그림이나 청사진만 그리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설득력이 있는데 임성근 사단장은 현장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굉장히 어폐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임성근 사단장의 그를 약간 변호하는 입장에 있는 보수 유튜버나 보수 측의 인사들은 제가 그 방금 임성근 사단장의 입장처럼 이 장군들은 그 현장에서 그런 거 일일이 시시콜콜이 챙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근데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해요. 장군이 할 일이 아니지. 그건 현장에서 같이 구르는 장교들, 일선 장교들이 할 일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 물론 그게 천한리다라서가 아니라 이런 군대처럼 피라미드 구조의 그런 완전 경직된 그런 약간 효율적인 조직의 움직임을 지향하는 특성은 원래 그래요. 그 이제 원래 최종 그 의사결정자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거 말고도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수많은 병력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를 그 최고 지휘관이 챙기기는 어렵다는 건 저도 알아요. 저도 그 메타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니잖아. 현장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잖아. 그 사진에 찍히는 장병들의 복장의 통일성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잖아. 근데 그렇다면은 안전을 신경을 썼어야지.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뭐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건이 어쨌든 사망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그 해병대 수사단장이라는 그 내부 사건을 담당하는 그 박정훈 대령이라는 그 분이 계시는데 이게 그 얼마 전에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군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뭐 사망 사건이든 성군기 관련 사건이든 몇 가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외부 민간 경찰에게 수사를 이첩을 하도록 이게 얼개가 이제 그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박정훈 대령 그분께서는 이 정황을 봤을 때 최고 지휘관인 임성근 사단장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경찰에 이첩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고를 위에 올렸는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그게 반려가 되는 거지. 임성근 사단장은 빼라. 근데 박정훈 대령은 또 약간 또 자기 곤조가 있어가지고 아니다. 내가 판단할 때는 임성근 사단장도 같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 경찰에 이첩을 했고 그리고 그게 스노우볼이 굴려져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최상병 사망 사건의 개요예요. 어쨌든 자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일개 시민인 제 입장 여기까지만 봤을 때 사건을 여기까지만 봤을 때 제 입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단장이라는 그 장성의 그 이게 그 저도 그 05군번이거든요. 2년 동안 군 생활을 해왔고 군대라는 조직의 그 비효율성이나 이 경직된 조직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상당히 많은 조금 안 좋은 의식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장군이라는 그 인재 자체는 약간 조금 굉장히 함부로 소모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은 있어요. 장군 한 명 한 명은 사실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장교의 끝판왕이고 이 장교라는 거는 상당히 쉽게 길러지는 인재가 아니다 보니까 이번 임성근 사단장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군이라는 것 자체. 장군이라는 자체의 인재에 대해서는 좀 소중히 다뤄야 된다는 약간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런 인식이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수근 상병 그분이 안타깝게 순직한 건 맞고, 임성근 사단장도 이게 그냥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작전의 개요만 위반한 상황이었으면은 그냥 대민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영관급에서 적절히 알아서 잘 디테일하게 작전을 짜가지고 진행을 해라. 뭐 이런 정도만 지시를 했으면은 저는 아무리 최고 지휘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현장에 디테일하게 관심이 있었는데, 작전의 성공적인 수행이나 장병의 안전이 아닌, 홍보 효과에만 집중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도 저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아가지고, 임성근 사단장이 책임 있는 건 맞으니까, 형사처벌까지 받아가지고 무조건 깜방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무조건 군복을 벗어야 되고 이런 정도까지의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자기 잘못 인정하고 내가 그동안 너무 개인 치적 공적에 집착을 해가지고 함부로 현장의 상황을 잘못 통제를 했다라는 걸 좀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인정하고 했으면은 강등이나, 물론 강등도 굉장히 큰 처벌이긴 합니다만, 강등이나 아니면은 형사처벌이 아닌, 좀 약간 중징계 정도, 군대 내부의 중징계라는 게 어떤 종류와 수위가 있는지까지는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 정도면은 적절하지 않을까, 이거는 제 입장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기를 쓰고 그런 중징계조차 그런 징계조차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왔어요. 그게 벌써 1년하고도 한 달이 벌써 더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정도면은 장성급이 분명히 책임이 있는 상황인데도 작은 사소한 책임조차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뒷배에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인 건 맞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대통령까지 올라가가지고 대통령 수준에서 이게 비호보가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의심을 해서 이 특검을 하자. 까지 온 게 지금의 현재 국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최상병 특검법을 한 해 만에라고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는 일단 타임라인과 사건의 플로우가 그렇게 흘러온 게 맞아요. 제 입장은 아까 전에 얘기했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특검을 기를 쓰고 여권, 대통령은 당연한 것이고, 여당에서도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은 굉장히 의심이 들죠. 아니, 진짜 대통령 레벨에서까지 막은 게 아니라면, 사실 장성급 인사는 거의 보통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군 알못이라서 모르겠는데, 장군을 임명하고, 이렇게, 어떻게 인사 발령을 하고 조치하는 거는, 원스타까지는 모르겠는데, 투스타 하면 거의 이제 대통령에 관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는 알고 있어요. 제가 틀렸다면은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 현장에 책임이 있는 임성근 사단장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를 않고 있고, 그걸 가지고 현재 여야가 싸우고 있다. 근데 충분히 의심이 들만 하잖아요? 아니, 애초에 임성근 사단장이랑 대통령이랑 아무 사이가 없고 그 잘못이 있다는 게 충분히 그 정황이 드러났으면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징계나 아니면 최소한의 불이익이라도 이루어졌어야 맞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냥 아무 잘못 없다고 검찰에서도 그냥 이렇게
대통령실과는 아무 관계 없다. 뭐 이런 뭐 그런 수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지금 정권이 보수냐 진보냐 그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의심을 할 만하잖아.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으면 잘못이 분명한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는 누구나 의심을 할 만하지. 그리고 오히려 임성근 사단장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박정훈 대령은 기소까지 됐잖아요. 항명수괴죄로. 자기 직무를 한 건데 자기 일 한 건데 막 그 언론에서 막 작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뉴스에서 막 갑자기 그 법원에 그 수사 받으려고 법원인지 검찰청인지 출두한 아무런 저항 의지가 없는 박정훈 대령을 갑자기 막 그 그때 헌병이었나 아니면은 다른 그 해당 검찰 직원이었는지 막 갑자기 막 구속하고 막 좀 막 카메라 앞에서 막 그 포승줄로 묶고 막 연병을 했죠.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번 올해 10월 달에 아니 10월 달이라니 뭔 소리야? 4월 10일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이 총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도 여전히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였잖아요. 민주당이 이번 총선 전까지만 해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었어요.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이 작년 7월에 최상병이 순직을 한 이후로 이 사건에 대해서 꾸준히 그 박정훈 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대령을 모욕하지 말고 임성근 사단장을 어떻게든 수사를 해라.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의심하진 않겠다. 하지만 잘못이 있는 장성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라. 그게 이치에 맞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해 왔던 건 개혁신당이었어요. 물론 이제 개혁신당은 12월, 제가 알기로 이제 12월에 1월쯤인가? 물론 이제 그때 이준석이 그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기 전까지 12월 달에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계속 그 이준석은 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어떤 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었고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그 1월 달에 그 개혁신당 창당하고 나서도.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개혁신당은 진정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4월 10일 이후 총선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또 이제 과반 저번 국회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했죠. 근데 얘네들이 이것도 문 거야. 민주당에서는 본 거지. 이게 확실하게 이 대통령과의 약간 고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하니까 이 최상병 건을 물고 드라이브를 하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어떻게든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대명제에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민주당에게는 진정성이 없다. 뭐 걔네들은 그랬잖아요. 지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 그 발목질의 사건으로 그 발목 날라간 그 부사관한테 찾아가가지고 아시죠? 뭐 짜장면 먹고 싶냐 뭐 이런 개들입니다 치고. 물론 이제 어쨌든 그 민주당 애들이 평소에 그 군인 처우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관심이 별로 없는 애들인데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자기들이 총선 지나고 나서 의석 과반이 훨씬 더 많이 먹고 나서 좀 각이 나오니까 한마디로 킬각이 나오니까 드라이브를 거는 거란 말이에요. 진정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문재인 때 장병도 월급 많이 올려주고 핸드폰도 쓰게 해줬는데 오케이 그건 인정은 해요. 하지만 저는 그 군장병들이 진실로 이제 막 이렇게 힘들고 이게 작전이나 자기 군복무 하다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 그 짜장면 한 그릇 사주냐는 소망 없냐 뭐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모욕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당시 뭐 국정원장 있잖아요. 그 아이즈원이 국정원장 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 대북 방첩 활동이 많이 축소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굉장히 의심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런데 뭐 그 민주당의 진정성이 의심이 되든 말든 그 한동훈이 이제 그 총선 지나고 한 이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고 나서 당대표가 됐잖아요. 한 달 됐나? 근데 한동훈이 전당대회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도 그 이제 특검을 특검을 이제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아닌 제3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세력이 특별검사를 지정하게 되는 그 제3의 안에 한해서 자기도 찬성을 하고 발의를 하고 입법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또 이제 특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특검이 뭐냐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영상이 길어지는데, 뭐 어쨌든 이 특검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 검찰이라는 게 행정부 소관이고 이 정부의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서 해당 정권에 대해서 약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그 수사가 미진하고 사건을 만약에 좀 뭉갠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딜 가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A 뭐 좌파 우파를 떠나서 A와 B의 그 정치 세력이 있는데 A가 정권을 잡으면은 B는 겁내 때려잡아. 근데 A의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굉장히 소극적인 거지. 그러면은 이제 그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이 B라는 조직이 정치 세력이 이 약간 일회성 검찰 같은, 검사는 검사인데 일회성이야.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그 행정부 정부의 검찰 조직이 아닌 따로 자기들이 조직한 검사들을 통해서 이 A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 있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특별검사 제도라고 해가지고 그게 특검이거든요, 줄여서. 그래서 그걸 하자는 거예요. 어쨌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초에 여기까지 오기 전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책임을 이번 정부 차원에서 물었으면 여기까지 올 일도 없었어요. 근데 안 그랬잖아. 요만큼의 그 임성근 사단장의 불이익을 가지 않게끔 비호했다는 그림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이잖아.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은 지 말로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특별 검사를 임명하면 너무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제3의 세력, 중립적인 세력이 그 특검을 과반을 임명하는 안을 가지고 오면은 자기는 찬성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어제 오늘 어떻게 했어요? 한동훈? 지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지 말로 그 말을 번복하는 것조차 쪽팔리니까 그 어디 기사 한 줄 냈더라고. 언론사 통해서 번복하겠다고. 이 쫄보 새끼. 아니 씨발.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욕이 튀어나오네. 자기가 말을 해놓고서 그걸 번복하려면은 좀 이렇게 대가리 숙이고서 제가 그때는 잘못 생각했는데 이 다른 안으로 합시다라고 말을 하든가 해야지. 그걸 기사로 내고 자빠졌어.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한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검법에 대해서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한 제 개인 입장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검법에 대해서 제 입장은 어떠하냐? 저는 제3의 안 처음에 얘기했던 그 한동훈이 자기 당대표 하겠다고 전당대회 할 때 얘기했던 제3의 안, 제3의 세력이 임명하는 특별 검사들이 과반을 차지하는 수사 조직을 꾸리는 그 안대로 갖는 특검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여당 국민의힘과 대통령 측에서 임명하는 특별 검사는 의미가 없죠. 지들 검찰 원래 지금 그러려면 그냥 지들 검찰 조직대로 현재 행정부 산하에 있는 검찰 조직대로 수사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잖아. 지금 정권과 지금 여당의 그 특별 검사를 임명한다고 하면. 근데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안은 역시 이거는 그냥 킬각 보고서 자기들 이익대로만 움직일 테니까 이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거 아시죠? 예전에 박근혜 탄핵 시즌 때 박근혜 그 맞아 누구야 그 있잖아요 그 박근혜랑 굉장히 친했던 그 최순실요. 최순실 관련 게이트 수사했던 특별검사가 많은 문제와 비리를 안고 있다는 거를 아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김양수였나 뭐였나 하여튼 그 양반이 굉장히 또 많은 비리가 있다는 거 그 뉴스를 보셨던 분은 아실 텐데 저는 그래서 민주당도 진정성이 없고 자기들 이익대로만 이 판을 짤 것 같아서 사실 저도 민주당 주도로 특검을 진행하는 건 전혀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애초에 한동훈이 받겠다고 한 것처럼 제3의 세력이 그 특검 조직을 꾸리는 안대로 이번 사건을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 쉽게 요약하자면은 그 키는 개혁신당이 쥐는 게 맞다. 개혁신당이 이번 최상병 특검법에 키를 쥐고 개혁신당이 내놓는 안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특검도 특검법입니다. 국회에서 발의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윤석열이고 이 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쓰면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제가 한 얼마 전에 올린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잘했다고 거부를 한 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이 특검법을 윤석열이 또 거부를 한다. 근데 저는 거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 윤석열은 시인을 하는 거지. 민주당 주도의 특검도 아니고 개혁신당의 주도로 조직된 특검법조차 윤석열이 거부를 한다면 이건 내가 구리다라고 자인하는 꼴 아니겠어요? 근데 왠지 그렇게 그림이 흘러갈 것 같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 입장은 그렇고요. 이거는 다시 사건의 본질로 돌아가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임성근 사단장이 결국은 자신의 보신과 이익을 위해서 그 현장에 관심을 가진 방향이 그런 거잖아요. 그 장병의 안전이나 작전의 성공적이고 합리적인 수행을 위해서 현장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전시, 행정, 홍보 효과를 위해서만 현장에 관심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거를 잘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잖아. 그 미군들이 대한민국 군대를 보고서 이제 그런 비아냥을 많이 한답니다. 대한민국의 군대는 싸우기 위한 군대가 아니라 퍼레이드에 특화된 군대라고 그렇게 많이 비아냥을 한다고 해요. 원래 군대라는 조직이 어떻습니까? 군대라는 조직은 잘 싸우고 그리고 굉장히 멋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들은 이제 맨날 군복 보면은 맨날 이렇게 업신여기고 맨날 잘 씻지도 못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군대만큼 그 멋있어야 되는 그런 조직이 없어요. 멋있는 조직이 아니라 멋있어야 되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나라 이제 그 약간 기존의 어떤 그 교육 헤게모니나 프로파간다로 인해서 되게 그 국군 병사 계급들 되게 초라하고 맨날 숱한 작업과 흙먼지에 휩쓰여서 이렇게 맨날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비참하고 무슨 마치 난민처럼 묘사를 하는데 그런 겉모습이나 거친 환경에 놓여 있어서 그런 그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런 초라해 보이는 모습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게 그 군대라는 조직이 명예롭고 멋있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우리가 딱히 그 국군 장병이 되게 막 초라하게 있어요. 막 군복 찢어지고 땀에 쩔어 있고 잘 씻지도 못하고 뭐 냄새 난다고 쳐. 근데 이 군인이 아무 의미 없는 작업을 하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뭐 상황에 걸려서 전투를 한 게 아니더라도 훈련을 하다 그렇게 되거나 뭐 작전을 하다 그렇게 좀 막 되게 초라한 모습이 됐어. 그럼 멋있잖아. 그 여자들이 남자한테 매력 느끼는 포인트가 그런 게 또 있잖아요. 남자들이 막 굉장히 막 땀 흘리고 힘든 일을 한 다음에 막 머리도 막 이렇게 헝클어지고 막 땀에 쩔어 있는데 막 그 물 한 모금 버벅버벅 먹으면서 이제 그럼 막 수염도 이렇게 막 면도도 잘 못해가지고 수염도 중구난방 나 있는데 그렇게 막 멋있는 행위를 하고 나서 그렇게 막 거친 모습을 보면 되게 멋있다고 하잖아.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군대가 겉모습은 초라할지라도 이 굉장히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하고 명예로운 일을 하고 초라해졌을 때 멋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전시행정과 홍보 효과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을 하다가 정말 무의미하게 죽어나가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장병들을 그렇게 정말 무의미하게 소모시켰으면 지휘관들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근데 그런 지휘관들이 오히려 영전을 하고 꽃길만 걸어. 저는 그런 게 현재 그 군대 실질적인 자원들, 초급 장교나 초급 부사관들이 군대라는 조직을 떠나고 있다는 그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 중에서도 이제 안전은 당연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현상들이 점점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또 제 채널 컨셉상 대본 같은 것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다 보니까 또 두서 없고 아무 말 대잔치를 했는데요. 마지막은 그래도 최수근 상병의 그 명복을 빌고 다시 한번 항상 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평화롭고 번영을 이끌 수 있게 해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국군 장병, 장교, 부사관 여러분들께 항상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순직하신 수많은 군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행동까지는 옮기지 않더라도 항상 마음으로는 깊이 이 대한민국의 군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을 한 번씩은 모두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친구였습니다.